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월에서 3월까지 마지막 날을 딕셔너리에 한 번에 담으면 됩니다. 2월의 마지막은 29일로 해보죠. 일단은 키 이름은 1월 첫 번째 데이터는 1월로 해야 되고 밸류는 31이죠. 문제는 이렇고, 먼저 리스트로 해본다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리스트로 했을 때는 출력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인덱싱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의 경우는 키라는 속성이 존재하니까 1월 얘는 30일까지 있고 2월은 29일 3월은 31일까지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출력은 키 이름을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일 때랑 딕셔너리일 때 사용법이 다릅니다. 이게 결과는 같은데 그 사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각 달의 끝날이죠. 개수가 12개로 정해져 있고 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앞에서 뭔가 추가될 일이 없죠. 이럴 때는 뭐 리스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에 딕셔너리, 문제에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딕셔너리로 풀어야 됐던 거고. 자, 그러면 값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딕셔너리랑 리스트 비교했을 때 딕셔너리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밸류들을 넣을 때 이 밸류에 해당하는 키를 설정할 때 지켜야 할 부분, 통일성이죠. 통일성. 자, 여기서 값을 가져오는데 키 이름을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 날짜 가져오면 되겠지 해서 키를 이렇게 썼는데 막상 딕셔너리 안에 이렇게 써져 있고 얘는 뭐 한자로 써져 있어요. 이러면 못 가져오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키 이름이니까. 맞죠? 그래서 키 이름 간의 통일성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반복문을 통해서 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 일단 1월, 2월, 3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없애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하는 거, 딕셔너리의 값을 추가하는 거 해봤죠? 요소 추가, 키 이름을 써주되 통일성 지켜야 되니까 같은 포맷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출력해 보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수동으로 담았잖아요. 일일이 값을
요소를 추가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버전이고,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수작업으로 했던 거, 일일이 타이핑 해가면서 했던 거 반복하는 내용으로 넣어주면 되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의 자세한 값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딕셔너리 안에다가 요런 키 형식으로 밸류를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먼저 자 포문을 써볼게요. 기본 꼴 먼저 i라고 했을 때 레인지의 범위를 1부터 4라고 한다면, 스텝은 안 써져 있으니까 1씩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인자 두 개니까 초기 값이고요. 스타트. 그리고 이거는 엔드인데, 여기 직전, 진행 방향 직전에서 끝나야 되니까 1부터 3까지 나오겠죠? i에 1, 2,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i는 월 수를 의미하죠. 그러면 i에다가 월이라는 글자를 더할 건데, 일단 i는 정수잖아요.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면은 i가 1일 땐 1월, 2일 땐 2월, 뭐 이런 식으로 월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month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면은 (1월) (2월) (3월이라는 게 나오고, 키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어있는 딕셔너리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31로 그랬을 때 키는 잘 들어가죠. 대신에 이제 밸류가 3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류 하려는 거는 키값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까 변경되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31이라고 숫자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죠. 얘를 이런 변수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31에다가 31을 last day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1월일 때는 30일 맞지만 2월일 때는 29가 돼야 되고, 3월일 땐 30일, 4월일 땐 30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만약에 i가 2일 때, 이때는 last day의 값이 29면 되는 거고, 그리고 i가 last day가 30일이 되는 값, 여기 안에 있는 월수, 월의 숫자가 i 값이 이 안에 있는 월의 수가 있으면 last day, 마지막 날은 30일로 바꾸는 거. 그러면
4월, 6월, 9월, 11월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알아서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확인할 수 있죠. 31일, 30일, 31일 알맞게 잘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얘의 위치. 얘의 위치가 만약에 이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결과는 안 나오겠죠. 초기화가 안 되니까. (2월까지는) 29라고 나오는데 초기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문의 조건이 참이 아닌 이상 계속 라스트 데이의 값이 바뀌는 일은 없죠. 30일로 바뀌질 않아서 얘는 쭉 29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4, 6, 9, 11 이 넷 중에 하나 걸린다면 그때서야 이제 30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외에 보시면은 8월은 7월 그리고 12월 얘네는 30일이 나와야 하는데 30인 이유는 이미 여기서 참인 상태로 i 값이 하나 증가하면은 둘 다 조건이 거짓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30 그대로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버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스트 데이즈의 리스트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이 리스트를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하는데 리스트니까 인덱스 정보도 가지고 있겠죠? 이뉴머레이트 이용해 보자면 여기서 i에는 인덱스 정보가 들어있는데 들어있게 되는 인덱스 정보는 0부터 11이죠. 요소의 개수가 총 12개니까 그러면 i 더하기 1을 한다면 얘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12까지예요. 맞죠? 이거를 월이라고 써준다면 얘만 문장이 됐을 때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키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라스트 데이를 넣었을 때 이런 요소가 자동으로 키에 맞게 들어가겠죠. 이뉴머레이트를 통해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랑
이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번에. 30일, 29, 30일, 30, 30일 제대로 맞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뉴머레이트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딕셔너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적절하게 리스트의 특징.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딕셔너리의 각달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하는 거,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일단 딕셔너리 3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작업 순회 출력이니까. 이거 키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수작업. 이번에는 메서드 키스로 순회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회 출력하는 건 키예요. 여기서 말하는 1월, 2월, 3월 이거 키만 출력하는 거니까 우선 이 키에 담길 수 있도록 이 뒤에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만 해도 나오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 키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1월, 2월, 3월 키는 나오는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딕셔너리를 순회할 때 가져오는 거는 기본값이 딕셔너리의 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맞죠?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고. 그러면 이제 키와 밸류를 둘 다 순회 출력해야 됩니다. 키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키를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이 키를 가지고 밸류까지 출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순회 출력을 하되 이것도 어떤 서식을 정해보자면 애널은 에밀까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는 키가 월이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좀 더 의미 맞게 먼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까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짜를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 안에 last day는 아직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임의의 값을 넣어주고 실행해 보면은 안 되죠. 먼스는
키니까 문장 타입입니다. 하지만 last day 값은 int 타입이죠. 정수라서 안 되는 거니까 문장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월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월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last day 값이 계속 30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last day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last days에 1월이라고 한다면 1월에 해당하는 밸류는 30일이잖아요. 30일이 들어가고 2월일 때는 29가 여기로 들어가고 3월일 때는 3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만 좀 잘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봤더니 여기에는 키만 들어가면 되니까 1월 대신에 month라고 써주면은 키값이 계속 바뀌면서 그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키수가 아니라 밸류수예요. 밸류수로. 일단 밸류를 순회 출력하면 되니까 우선 이것도 한번 포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st day 밸류수를 메서드로 쓰면은 이 자리에 이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게 30일, 29, 30일이 들어있는 리스트 리턴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리스트를 리턴할 겁니다. 순회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순서에 맞게 last day에다가 넣어가면서 이제 이 안쪽에서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 월 그리고 해당 월에 대한 마지막 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그거 마지막 날은 last day로 하면 되고, 맞죠? 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 일단 얘도 어차피 변할 거니까 month라고 해놓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month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월은 뽑을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밸류를 통해 키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직은 딱히 없으니까
마지막 날만 뽑는 걸로. 이번에는 아이템즈라는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템즈를 통해 둘 다 가져와 가지고 월과 월에 해당하는 키값 순회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 가져올 거니까 키 밸류 스테이지 그랬을 때 키 월은 밸류까지 이렇게 해놓고, 일단 밸류는 정수죠. 실행해 보면은 잘 나오죠? 아이템즈를 이용하면 둘 다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먼스로 바꾸죠. 아니, 라스트 데이. 그리고 여기는 먼스로. 이게 좀 더 보기 좋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3월 정보 제거하는 거는 딜리트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지우려는 게 이거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스트 데이즈의 키스를 통해서 키값만 리스트 형태로 리턴 받으면 삭제하고 난 뒤 확인을 해봐야 되죠. 3월 지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때는 안전장치 지워도 되나 한 번쯤은 확인하는 거 해주시고요. 뭐 이번에는 2월이라는 키에 대해서 29일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하죠? 수정하는 거. 지금 딕셔너리 안에는 2월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하니까 이거 28로 하겠습니다. 여기 28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전후로 확인해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수정까지는 어렵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삭제할 때만 안전장치를 걸라고 했는데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고 추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다양한데,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키가 생기고 그 키에 해당하는 값도 할당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 만드는 건데 이 안에 4월이라는 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에 4월 이렇게 해놓고 3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수정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수정해야 되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음, 이런 상황이라면 한 4월 이때는 안 되겠구나. 아, 그렇지. 이건 이미 존재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하나 더 추가하죠. 그냥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복사를 하다가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바꿔도 되는 거죠? 수정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수정하면 안 될 때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고, 아시겠죠? 다음 문제. 자, 업데이트. 얘는 메서드입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2월을 28일로 수정하고 4월과 5월의 마지막 날도 추가해야 돼요. 업데이트 안 쓰면은 2월 28일 수작업으로 2월 이렇게 쓰고 존재하지 않는 4월과 5월 써가지고 똑같이 추가해주면 돼요. 수정하고. 근데 업데이트를 쓸 때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업데이트 메서드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용법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딕셔너리 두 개 비교해 보면 2월에 대한 키워드는 겹치지만 4월과 5월은 겹치지 않죠?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업데이트로 인자로 두 번째 딕셔너리를 주고 난 뒤에 출력해 보면 2월은 28일로 바뀌었고 4월과 5월이 추가되죠. 중복이었던 거는 업데이트 내부에 인자로 주어진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같은 키워드의 값으로 바뀌었고, 없던 거는 추가가 됐죠. 자, 이때는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음. 어때요? 단지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딕셔너리가 바뀌었을 뿐이고 안쪽에 있는 것도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그 주체가 다르잖아요. 얘가 실행했을 땐 결과가 2월부터 쭉 나왔고 순서도 안 맞습니다. 뭐 딕셔너리에서 순서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월에 대한 이 값이 뒤죽박죽이라는 거. 하지만 첫 번째 거에다가 업데이트 실행해가지고 두 번째 걸로 인자로 넣어줬을 때는 원하는 방향대로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내가 뭘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에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내용으로 인자로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명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는 거. 일단 변수 이름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야 하니까 ages라고 하는 게 맞죠? age도 아니에요. 명확하게라고 했으니까 나이 여러 개라서 복수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 age를 리스트로 했어요. 나이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ages에 뭐 인덱싱을 한다면 몇 번, 그러니까 누구의 나이죠? 누구의 나이를 15살로 바꿀지. 근데 그 누구가 철수라면은 3번 인덱스라고 쓰면 되는데, 자, 이 3번 인덱스 쓰면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조건에 철수의 나이는 13살이라고 주어진 걸 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를 봤더니 나이가 순서대로 11부터 14까지 순서대로 써져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없고 리스트 안에 있는 나이도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철수의 나이인 13이 들어있는 0번 인덱스고 이때는 2번 인덱스니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2번 인덱스라고 해서 바꿨다고 해도 철수의 나이 앞에서 뭐 또 다른 사람의 나이가 추가된다면 뒤로 밀렸으니까 3번 인덱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리스트는 적합하지 않고 딕셔너리가 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이렇게 키와 밸류로 이어준다면 여기는 순서가 없이 키로만 접근하면 되니까
바꾸기 전에 철수의 나이와 바꾼 뒤에 철수의 나이, 위치를 이제 알고 있을 필요가 없죠. 키만 알고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 딕셔너리에 담았고요. 넣은 순서대로 순회 출력 뭐 한 줄에다 쓰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는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콜앱이라는 환경은 온라인이죠. 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항상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콜앱 오랜만에 켜면은 릴리즈 노트라고 한 이 정도 차지하면서 열리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변경사항, 수정사항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실제 파이썬 3죠. 얘가 제공하는 문법이랑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냐면,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뭐 파이참이나 뭐 파이썬 문법만으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게 여기서는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딕셔너리의 순서가 보장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정에서, 콜앱 한정. 그러면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를 다른 환경에서 풀 때는 딕셔너리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다. 그런다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수업에서 풀면서 순서가 보장된 채로 문제를 푼 게 거기선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문제 푸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다가 간접적으로 순서를 부여할 거예요. 순서가 있도록. 그리고 순서를 부여해야 되니까 순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에 접근해야 되니까 이 키만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임스라는 리스트가 하나 생겼고, 영수는 무조건 첫 번째, 민수는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추가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네임스를 순회하면은 가져오는 게 네임이죠. 이런 요소들을 가져오니까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나오는 순서가 이제. 그러면 순서가 보장되니까 포문 안에서 이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를 중간다리 역할 하면서 딕셔너리에 직접적으로 순서를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순서를 줬습니다.